코로나19 항체 양성률에 대한 중간조사에서 항체가 생성된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중간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코로나19 항체 검사가 무엇이고 왜 시행하는 건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항체 검사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외부 병원체가 감염이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해당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게 이 항체 검사고요. 따라서 병원체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1차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 대상 3,055명 가운데 단 한 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조사대로라면 우리 국민이 항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두고 방역당국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표본도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3,055명 중에 한 명만 양성으로 나왔고 이거를 산정을 하면 이제 항체 양성률이 0.03%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최대 47%의 항체 양성률을 보인 다른 나라들 결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에서 3% 사이는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적으로 표본 수가 지금은 이제 예비 검사 또는 1차 검사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적고 지역적인 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시료 수집 기간이 국민건강영양조사 혈청의 경우에는 2개월로 그나마 좀 브로드한데 서울 서남권 시료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고작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상 시료의 어떤 대표성 문제를 고려를 해서 연령별, 지역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는 숫자의 시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10대 청소년 그리고 20, 30대에 대한 항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서 이번 항체 검사에서 선별검사와 중앙항체 시험법으로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대본 브리핑만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선별검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항체 검사 시험법도 이 시험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왜 굳이 항체 시험법을 했는지는 저 좀 납득이 좀 안 되고요. 항체 양성률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일라이자 검사, IgG 항체 검사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체 생성률이 극히 낮게 나와 이례적이지만 전국적으로 좀 검사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 좀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이 항체 생성률이 47%, 프랑스가 25.9%, 중국 우한이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생성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항체 양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염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양성 판정은 받지 않았는데 감염에 노출됐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감염이 크게 확산이 됐다 보니까 확진받은 사람들 대비 확진은 안 받았지만 실제로는 감염에 노출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당국이 연말까지 항체 검사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지금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차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예상과 너무 다르고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좀 제한점도 많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항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표본 수도 많아지고 범위도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처럼 항체 형성 비율이 낮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단 면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번에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집단 면역 개념보다는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즉 숨은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 자료를 앞으로의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초 조사를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항체 검사의 결과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왔든 상관없고 연말에 항체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연 면역에 의한 집단 면역은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면역을 믿는 것이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확산을 막게 됨으로써 치사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공기 중 전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면 사실상 어디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공기 전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다르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현재의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 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더군다나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해 볼 때 공기 전파를 하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역이나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비말에 의한 전파가 주요 전파 경로긴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공기 순환과 같은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에는 공기 전파 양상을 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물론 공기 전파 양상을 띠는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잘 착용하면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공기 전파가 만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변종이 자꾸 나오고 공기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의 기본으로 돌아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